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요즘 같은 겨울철 아침에 일어나실 때 유독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진 않으세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고 관절도 뻑뻑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사실 이건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겨울이라는 계절 자체가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혈관도 예전만큼 탄력적이지 않아서 겨울철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무엇을 먹느냐라는 것을요.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세끼 먹는 음식이 사실은 가장 큰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겨울에 먹으면 특히 좋은 것들이 있고 반대로 겨울엔 조금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도 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께 딱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에 시니어분들이 드시면 정말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금 주의하셔야 할 음식은 어떤 것들인지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드시면 더 좋다, 이런 방법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하는 현실적인 조언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겨울 식단을 어떻게 짜야 할지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겨울에 시니어가 특히 음식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자, 본격적으로 음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먼저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 하필 겨울에 음식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걸까요? 젊을 때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뭘 먹어도 별 탈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정말 달라지거든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계절에 따라 몸이 반응하는 게 확연히 다릅니다. 1.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겨울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 몸은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으로 혈관을 좁힙니다. 마치 문을 닫아서 찬바람을 막는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갑니다.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겨울만 되면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겨울엔 혈압을 더 올리는 음식, 혈관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2.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무릎, 허리, 어깨. 평소에도 조금씩 아프셨던 분들은 겨울만 되면 더 심해지시죠? 찬 기운이 관절 주변 근육을 경직시키고 혈액순환도 안 좋아지면서 염증이 더 심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겨울엔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반대로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은 줄이셔야 하고요. 3.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도 활동이 둔해집니다. 게다가 실내외 온도차가 크고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면서 호흡기도 약해지기 쉽죠. 그래서 겨울엔 감기, 독감,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에 더 취약해집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4.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몸이 움츠러들면 위장도 같이 움츠러듭니다.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소화액 분비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부룩함을 느끼시거나 변비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겨울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5.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솔직히 추운 겨울엔 밖에 나가기가 싫으시죠? 자연스럽게 집에만 계시게 되고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데 식욕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찬 날씨에 따뜻한 국물 요리, 고칼로리 음식이 당기거든요. 그래서 겨울엔 자칫하면 체중이 늘고 혈당혈압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겨울은 우리 몸에게 정말 여러 가지 도전을 주는 계절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 선택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알아볼까요? 시니어가 겨울에 먹으면 좋은 음식.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겨울에 드시면 정말 좋은 음식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각각 왜 좋은지, 어떻게 드시면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말씀드릴게요. 1. 체온 유지에 도움되는 음식. 생강차, 대추차. 겨울하면 생강차 많이 드시죠? 정말 좋은 선택이세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손발 끝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수족 냉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대추도 마찬가지예요. 대추는 성질이 따뜻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겨울철 원기 회복에 아주 좋아요. 이렇게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생강은 얇게 썰어서 꿀과 함께 우려 드시면 됩니다. 대추는 4개, 5개 정도를 물에 넣고 끓여서 차로 드시면 좋아요. 생강과 대추를 함께 넣어 끓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 생강은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드세요. 하루 2잔,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된장국, 미역국. 뜨끈한 국물 요리는 겨울철 체온 유지에 정말 좋습니다. 된장국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도 좋고 따뜻한 국물이 온몸을 데워주죠. 미역국도 마찬가지예요. 미역의 미끈미끈한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따뜻한 국물이 소화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드세요. 맵기 국물 요리를 한 가지씩 곁들이세요. 된장국에 두부, 애호박, 무 등을 넣으면 영양이 더 풍부해집니다. 미역국은 쇠고기보다는 조개나 홍합을 넣으시면 더 담백해요. 주의하실 점. 너무 짜게 드시면 혈압에 안 좋아요. 된장이나 소금은 조금만 넣으세요. 국물을 다 드시기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2. 관절 근육에 좋은 음식.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생선 좋아하시죠? 특히 연어와 고등어는 겨울철 관절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또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드세요.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구이로 드시거나 조림으로 드시거나 찌개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고등어는 무조림으로 드시면 느끼함도 덜하고 소화도 잘 돼요. 연어는 구워서 샐러드와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좋아요. 주의하실 점. 너무 짜게 조리하지 마세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계란. 계란은 정말 완전 식품이에요. 특히 시니어분들한테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꾸 줄어드는데 이걸 막으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계란은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부담 없고 조리도 간편해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드세요. 하루에 1개, 2개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삶은 계란, 계란찜, 계란국 등 다양하게 조리하세요.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 드시면 포만감도 좋고 영양도 충분합니다. 계란찜에 새우나 채소를 넣으면 더 영양가가 높아져요. 주의하실 점.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계란 1개, 2개는 괜찮습니다. 다만 고지혈증이 심하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너무 기름지게 조리하지 마세요. 두부. 두부도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게다가 소화도 정말 잘 되죠. 콩으로 만든 음식이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도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부담 없는 음식이에요. 이렇게 드세요. 된장찌개, 순두부찌개에 넣어 드세요. 두부조림도 좋고 두부구이도 좋아요. 김치와 함께 두부찜을 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하루 반 모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주의하실 점. 두부는 소화가 잘 되지만 찬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엔 차갑게 드시기보다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세요. 순두부처럼 부드러운 것이 소화에 더 좋습니다. 3.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 양파, 마늘. 양파와 마늘은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줘요. 특히 겨울철에 혈관이 수축되어 있을 때 이런 음식들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드세요. 매 끼니 반찬에 조금씩 넣어 드세요.
양파는 생으로 먹기 힘드시면 살짝 데쳐서 드세요. 마늘은 구워서 드시면 매운맛도 덜하고 소화도 잘 돼요. 된장찌개, 국, 볶음 요리에 넉넉히 넣으세요. 주의하실 점. 생으로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익혀서 드세요. 마늘은 하루 2쪽, 3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푸른 채소. 초록색 채소들은 비타민 K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또 식이섬유도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금치는 겨울제철 채소라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요. 이렇게 드세요. 시금치는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세요.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깻잎은 쌈으로 드시거나 장아찌로 담가 드셔도 좋습니다. 몇 끼 한두 가지씩 채소 반찬을 곁들이세요. 주의하실 점. 시금치는 수산이 많아서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하지만 데치면 수산이 많이 빠지니까 꼭 데쳐서 드세요. 과하게 드실 필요는 없고 적당량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견과류. 견과류도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줘요. 특히 호두는 뇌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드세요. 하루 한 줌 약 20에서 30g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 식사 후나 간식으로 드세요. 우유나 요구르트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잘게 부숴서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됩니다. 주의하실 점.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요.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소금에 절인 견과류보다는 생 견과류나 볶은 것을 드세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잘게 부숴서 드세요. 4. 면역력 강화 음식. 배, 모과. 겨울 과일의 대표 주자죠. 배와 모과는 기관지 건강에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배는 수분도 많고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사겨주는 효과가 있어요. 모과도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드세요. 배는 그냥 드셔도 좋고 배숙으로 끓여 드셔도 좋아요. 배를 꿀에 재워서 배즙을 만들어 드시면 기침에 특히 좋습니다. 모과는 차로 끓여 드시면 좋아요. 모과를 얇게 썰어 꿀에 재워두면 모과청이 되는데 물에 타 드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 배는 찬 성질이 있어서 평소 몸이 찬 분들은 따뜻하게 끓여 드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도 당분이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홍삼, 인삼. 홍삼과 인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보양식이죠. 면역력을 높여주고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하신 분들한테 좋습니다. 이렇게 드세요. 홍삼 제품을 드시거나 인삼차로 드세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흡수가 잘 돼요. 삼계탕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제품 설명서에 나온 권장량을 지키세요. 주의하실 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홍삼이나 인삼은 열을 내는 성질이 있어서 몸에 열이 많은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두통이나 불면증이 생길 수 있어요. 버섯류. 버섯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비타민 D도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좋아요.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건강에 정말 좋은 식재료예요. 이렇게 드세요. 버섯볶음, 버섯전, 버섯탕 등 다양하게 조리하세요. 된장찌개나 국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표고버섯은 말린 것을 물에 불렸으면 향이 더 진해요.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 버섯은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땐 잘게 썰어서 조리하세요. 신선한 것을 드시는 게 좋고 상한 버섯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5. 소화 잘 되는 따뜻한 음식. 죽, 흰죽, 야채죽, 전복죽. 소화가 잘 안 되실 때, 입맛이 없으실 때 죽만 한 게 없죠. 죽은 소화도 잘 되고 따뜻해서 위장을 편안하게 해줘요. 특히 아침에 죽 한 그릇 드시면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세요. 아침 식사로 드시면 정말 좋아요. 흰죽에 계란을 풀어 넣으면 단백질도 보충됩니다. 야채죽에 당근,
애호박, 표고버섯 등을 넣으면 영양이 풍부해져요. 전복죽은 기력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 죽만 계속 드시면 씹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가끔은 밥도 드시고 죽도 드시고 번갈아가며 드세요. 너무 뜨겁게 드시면 식도에 안 좋으니 조금 식혀서 드세요. 고구마, 단호박. 고구마와 단호박은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한 겨울철 대표 간식이에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특히 단호박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면역력에도 좋아요. 이렇게 드세요. 쪄서 드시거나 구워서 드세요. 고구마는 간식으로 드시면 좋고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해요. 단호박은 찌거나 삶아서 으깨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돼요. 단호박죽도 아주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 고구마는 당분이 있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찰 수 있어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단맛이 더 강해지는데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세요. 닭고기.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고기예요. 특히 닭 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서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삼계탕은 겨울철 원기 회복에 정말 좋은 음식이고요. 이렇게 드세요. 삼계탕으로 푹 끓여 드세요. 닭죽도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닭 가슴살은 찜이나 구이로 드시면 담백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주의하실 점. 껍질에는 지방이 많으니까 떼어내고 드세요. 너무 기름지게 조리하지 마세요. 국물도 기름을 걷어내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 시니어가 피하거나 줄여야 할 음식. 자,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할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겨울철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 음식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혈압혈관에 부담 주는 음식. 짠 음식. 겨울에는 계속 뜨끈한 국물 요리가 당기시죠? 특히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바로 염분입니다.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겨울엔 혈관이 수축되어서 혈압이 올라가기 쉬운 계절이에요. 그런데 짠 음식을 드시면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소금이 혈관을 더 긴장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왜 겨울에 더 안 좋을까요? 겨울엔 기본적으로 혈압이 높은 상태예요. 여기에 짠 음식까지 드시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국물을 다 드시지 마세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염분이 줄어들어요. 라면은 스프를 절반만 넣으세요. 그리고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찌개를 끓일 때 된장이나 소금을 평소보다 적게 넣으세요. 젓갈은 가능하면 줄이시고 드시더라도 아주 조금만 드세요. 대신 레몬즙, 식초 같은 신맛으로 맛을 내보세요. 튀김 전 종류. 부침개, 튀김치킨. 이런 음식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겨울에 막걸리 한 잔에 부침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름진 음식들은 혈관 건강에 좋지 않아요. 왜 겨울에 더 안 좋을까요? 기름진 음식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요. 혈관 벽에 기름때가 쌓이게 되죠. 겨울에는 혈관이 이미 좁아진 상태인데 여기에 기름때까지 쌓이면 혈액순환이 더 안 좋아집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세요. 부침개를 만드실 때 기름을 최소한으로만 두르세요.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시면 기름을 덜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만 드시는 걸로 줄여보세요. 드시더라도 양을 줄이시고 채소와 함께 드세요. 삼겹살,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 고기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기름기가 많은 부위는 겨울철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삼겹살은 포화지방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맛은 있지만 혈관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왜 겨울에 더 안 좋을까요? 동물성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요. 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이 더 좁아지죠. 겨울에는 활동량도 적어서 지방이 더 축적되기 쉬워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삼겹살보다는 안심, 등심 같은 살코기 부위를 드세요. 닭, 가슴살, 생선으로 대체해보세요. 고기를 드실 때는 상추, 깻잎 같은 채소를 듬뿍 싸서 드세요. 기름기는 최대한 제거하고 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로 줄여보세요. 2. 관절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 술. 겨울에 따뜻한 국물에 술 한잔 하시고 싶으시죠?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관절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겨울에 더 안 좋을까요? 알코올은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켜요. 관절의 염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겨울엔 관절이 이미 뻣뻣하고 아픈데 술을 드시면 더 심해져요. 또 술을 드시면 탈수가 되는데 이것도 관절에 안 좋습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수면의 질도 나빠져요. 이렇게 해보세요. 가능하면 금주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정 드시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1회, 2회 소주 한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술 대신 따뜻한 차를 드셔보세요. 술을 드셨다면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술안주로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두부나 채소를 드세요. 인스턴트 식품. 편하시죠? 인스턴트 식품.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주 드실 수밖에 없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에는 나트륨도 많고 여러 가지 첨가물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겨울에 더 안 좋을까요? 첨가물들이 염증을 악화시켜요. 관절통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이 생겨서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나트륨 때문에 혈압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라면을 드실 때는 채소를 듬뿍 넣으세요. 계란이나 두부를 추가하면 영양이 좀 더 나아져요. 스프는 절반만 넣으세요. 가능하면 신선한 재료로 간단하게 요리해 드세요. 냉동 만두나 피자보다는 집에서 만든 음식을 드세요.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줄이세요. 설탕이 많은 음식. 단 음식 좋아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특히 손주들이 사다 드리면 드시게 되고. 하지만 설탕이 많은 음식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 겨울에 더 안 좋을까요? 설탕은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요.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당뇨 관리에도 안 좋고요. 체중이 늘면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더 가요. 이렇게 해보세요. 과자 대신 과일을 드세요. 단 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드세요. 케이크는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조금씩 드세요. 설탕이 들어가는 요리는 설탕량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인공감 미료보다는 꿀이나 과일로 단맛을 내세요. 3. 소화에 부담되는 음식. 찬 음식, 차가운 음료. 겨울에 찬 음식을 드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냉면, 아이스크림, 차가운 물. 이런 것들은 겨울철 위장에 정말 부담이 돼요. 왜 겨울에 더 안 좋을까요? 찬 음식은 위장의 활동을 둔하게 만들어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복통이 생길 수 있어요. 겨울엔 몸이 이미 차가워진 상태라서 더 부담이 됩니다. 설사나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가능하면 모든 음식을 따뜻하게 드세요. 물도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드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과일도 실온에 두었다가 드세요. 겨울엔 따뜻한 차, 따뜻한 국물 요리가 최고예요.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 나이가 들면 치아도 약해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죠. 그래서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 겨울에 더 안 좋을까요? 겨울엔 소화 기능이 더 약해져요. 딱딱한 음식을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위장에 부담을 주고 더부룩함이 생겨요. 이렇게 해보세요.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고기는 푹 삶거나 찌거나 오래 졸여서 부드럽게 만드세요. 채소도 살짝 데쳐서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돼요. 죽이나 찜 같은 부드러운 요리를 자주 드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기름진 음식.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화 측면에서도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 겨울에 더 안 좋을까요?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져요.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찜, 구이, 삶기로 조리하세요. 국물 요리가 소화에 제일 좋아요.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드세요.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소화가 잘 돼요. 4. 겨울에 과하게 먹기 쉬운 음식. 떡, 찹쌀 음식. 겨울엔 떡국도 먹고 인절미도 먹고 떡 먹을 일이 많으시죠? 떡은 맛있지만 소화가 잘 안 되고 혈당도 빨리 올려요. 왜 겨울에 더 안 좋을까요? 떡은 소화가 잘 안 돼요. 특히 찹쌀로 만든 떡은 더 그래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당뇨 관리에 안 좋아요. 칼로리도 높아서 체중이 늘기 쉬워요. 겨울엔 활동량이 적어서 더 문제가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떡을 드실 때는 양을 줄이세요. 떡국은 떡 개수를 줄이고 채소와 고기를 더 넣으세요. 인절미나 절편은 1개에서 2개만 드세요. 찹쌀떡보다는 일반 쌀떡이 좀 더 나아요. 떡과 함께 김치나 채소를 드시면 혈당이 덜 올라가요. 밀가루 음식. 겨울엔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 정말 좋죠. 하지만 밀가루 음식도 과하면 좋지 않아요. 왜 겨울에 더 안 좋을까요? 밀가루도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관리에 어려워요. 국물이 짜면 혈압에도 안 좋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일주일에 12번 정도만 드세요. 면 양을 줄이고 채소와 고기를 많이 넣으세요. 통밀면으로 바꿔보세요. 식이섬유가 더 많아요. 국물은 적게 드세요. 밥을 드실 때도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더 좋아요. 야식, 간식, 과다. 겨울엔 해가 빨리 지고 밤이 길죠. 그러다 보면 저녁 먹고 나서도 출출해서 야식을 찾게 되세요. 하지만 밤늦게 음식을 드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왜 겨울에 더 안 좋을까요? 밤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야식을 먹으면 숙면을 방해해요. 체중이 늘기 쉽고 속도 불편해져요.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녁 식사를 충분히 드세요. 정 배고프시면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 1개 정도만 드세요. 야식은 최소 잠들기 3시간 전에 드셔야 해요. 간식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드세요. 물을 많이 드시면 출출함이 줄어들어요. 겨울 음식 균형 잡는 현실적인 식사 팁. 자, 여기까지 좋은 음식, 조심해야 할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에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뭘 먹고 살아? 맞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드시는 것도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식사를 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1. 하루 한 끼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모든 끼니를 완벽하게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만이라도 건강하게 드세요. 따뜻한 죽 한 그릇, 계란 하나, 김치 조금.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편해져요. 점심이나 저녁은 평소처럼 드셔도 괜찮아요. 다만 양을 조금 줄이고 국물은 적게 드시고 채소를 조금 더 드시는 거예요.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저녁을 가볍게 드세요. 저녁을 많이 드시면 다음날 아침이 무거워요. 저녁은 국이나 찌개,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시고 아침과 점심을 제대로 드세요. 중요한 건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일주일에 하루만 신경 써서 먹어도 달라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2. 외식 배달 시 선택 요령. 혼자 사시거나 요리하기 힘드신 날도 있으시죠? 외식하시거나 배달 음식을 드실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외식할 때 뷔페보다는 정해진 메뉴가 있는 식당이 좋아요. 국밥집 가시면 국물을 적게 드세요. 백반집에서는 생선구이 정식이 좋아요. 찌개보다는 찜이나 구이가 나아요. 밥은 반 공기만 드시고 반찬을 더 드세요. 배달 음식 시킬 때 치킨보다는 족발, 보쌈이 낫습니다. 기름기만 빼고 드시면. 중국 음식보다는 한식 도시락, 피자보다는 샐러드를 곁들인 메뉴. 라면 시키실 거면 떡볶이 대신 김밥을 추가하세요.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이렇게 보완하세요. 배달 음식 드실 때는 집에 있는 채소를 더 꺼내 드세요. 상추, 깻잎, 배추 등을 함께 드시면 좋아요. 김치보다는 생채소가 더 좋아요. 국물은 반만 드시고 나머지는 버리세요. 3.
혼자 사는 시니어를 위한 간단 식단 아이디어. 혼자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혼자 먹으려고 요리하는 게 정말 귀찮으시죠? 하지만 조금만 요령을 알면 간단하게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아침 간단 식단. 계란 2개 삶아놓기. 밥 한 공기에 김, 계란, 김치만 있어도 충분해요. 죽을 만들어두면 2끼, 3끼 드실 수 있어요. 전날 저녁에 미리 죽을 쏘아두세요. 점심 간단 식단. 냉동실에 만두 있으면 국 끓여 드세요. 두부 한 모 사다가 김치랑 부쳐 드세요. 계란말이에 밥, 김치면 끝이에요. 전날 저녁 반찬 남은 거 데워 드셔도 좋아요. 저녁 간단 식단. 생선 한 토막 구워서 드세요. 에어프라이어 사용하면 쉬워요. 두부찌개 끓이기 두부, 김치물만 있으면 돼요. 계란찜 계란 2개, 물, 파 조금. 시금치 데쳐서 나물 무치기. 장 볼 때 이것만 사세요. 계란 한 판 사면 오래 먹어요. 두부 2모 혹은 3모 사서 냉장 보관. 김치 작은 통으로. 고등어나 삼치 냉동으로 사서 보관. 시금치, 콩나물 데쳐서 냉장 보관하면 며칠 먹어요. 미역국 끓이기 좋아요. 양파, 마늘 오래 보관돼요. 우유 단백질 보충용. 팁. 일주일에 한 번만 장 보세요. 한 번에 여러 끼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밥도 한 번에 지어서 1인분씩 냉동하세요. 반찬도 만들어두면 3, 4일 먹을 수 있어요. 4. 잘 먹는 것보다 덜 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완벽하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우리 몸도 그만큼 견뎌왔어요. 지금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60점만 해도 충분해요. 매일 완벽하게 먹기보다 일주일에 4일, 5일만 신경 써도 돼요. 가끔 드시고 싶은 거 드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평소에 해로운 것을 덜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라면 먹던 걸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기. 국물을 다 먹던 걸 반만 먹기. 간식을 매일 먹던 걸 이틀에 1번으로. 삼겹살 자주 먹던 걸 한 달에 12번으로. 이렇게 조금씩만 줄여도 몸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맛있게 드시는 것도 건강의 일부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먹는 건 안 좋아요. 가족, 친구들과 즐겁게 드시는 게 더 중요해요. 음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이 먼저예요. 5. 물 충분히 마시기.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겨울철 건강의 숨은 비결은 바로 물이에요. 왜 겨울에 물이 중요할까요?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요. 모르는 사이에 탈수가 되기 쉬워요.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져요. 변비도 생기기 쉽고요. 이렇게 드세요. 하루 68잔 정도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잠들기 1시간 전에 물 한 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아요. 팁.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알람을 맞춰서 물 마실 시간을 정하세요. 물이 심심하면 레몬 조각을 넣으세요. 6.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할까요? 우리 몸이 식사 시간을 기억해요. 규칙적으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돼요. 식욕도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은 7시에서 8시 사이.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세요.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식사를 거르면 다음 끼니에 과식하게 돼요. 혈당이 불안정해져요. 기운이 없고 어지러워요. 마무리.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 이야기한 내용 정리해볼까요? 겨울철 시니어 건강의 핵심은 바로 음식입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요. 혈관이 수축되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약해지죠. 이 모든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올바른 음식 선택입니다. 좋은 음식들을 기억하세요. 생강차, 대추차로 몸을 따뜻하게.
연어, 고등어로 관절 건강 지키기. 계란, 두부로 단백질 보충하기. 양파, 마늘로 혈관 건강 챙기기. 배, 모가로 면역력 높이기. 죽, 고구마로 소화 편하게 하기. 조심해야 할 음식들도 기억하세요. 짠 음식은 혈압을 올려요. 기름진 음식은 혈관에 부담을 줘요. 술은 관절 염증을 악화시켜요. 찬 음식은 소화를 방해해요. 야식과 과도한 간식은 숙면을 방해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점을 맞으려고 애쓰다가 지치지 마세요. 60점만 해도, 아니 50점만 해도 충분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돼요. 라면을 매일 먹던 걸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는 것, 국물을 다 마시던 걸 반만 마시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음식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요. 따뜻한 국 한 그릇이 하루의 활력이 될 수도 있고 짠 찌개 한 그릇이 혈압을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국물을 조금 덜 마시고 채소를 조금 더 드시고 기름기를 조금 덜 드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겨울은 춥고 힘든 계절이지만 또 따뜻한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해요. 뜨끈한 국 한 그릇, 따뜻한 차 한 잔이 주는 위안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건강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하나만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국물 반만 먹기. 계란 하나 더 먹기. 채소 반찬 하나 더 먹기. 간식 하루 건너 먹기. 뭐든 좋아요.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에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느껴보세요.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더 편해지고 관절도 덜 아프실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드시는 음식 하나하나가 쌓여서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세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겨울을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댓글로 소통해요. 여러분은 겨울에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시나요?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떤 음식부터 바꿔보실 건가요? 혹시 궁금한 음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하게 보내세요. 매일 드시는 음식 하나하나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시길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겨울 되세요. 혹시 영상을 아직도 보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한 팁 몇 가지를 더 드릴게요. 겨울철 식사 체크리스트. 매일 이것만 확인해보세요.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마셨나요? 단백질 음식 먹었나요? 너무 짜게 먹지 않았나요? 점심. 채소 반찬 먹었나요? 국물을 너무 많이 먹지 않았나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었나요? 저녁. 점심보다 가볍게 먹었나요? 기름진 음식을 피했나요? 저녁 7시 전에 먹었나요? 하루 종일. 물 6잔 이상 마셨나요? 간식을 적당히만 먹었나요? 과일 1개 먹었나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 가세요. 음식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갑자기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할 때.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말이 어눌해질 때. 심한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있을 때. 숨쉬기가 힘들 때.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관절 통증이 계속 심해질 때. 소화불량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식욕이 없고 체중이 계속 줄어들 때.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올 때. 겨울철 응급 상황 대비.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준비해두세요. 휴대폰은 항상 충전해두세요.
자녀나 가까운 사람 번호를 눈에 보이는 곳에 적어두세요. 복용하는 약 목록을 적어두세요. 119라는 번호를 큰 글씨로 적어 전화기 옆에 붙여두세요. 이웃과 소통하세요. 아래층이나 옆집과 인사를 나누세요. 하루에 한 번씩 연락하는 사람을 정해두세요. 신문이나 우유 배달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겨울철 장보기 팁 재정리.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장보기 힘드시죠? 꼭 사야 할 것들 일주일치. 단백질, 계란 10개, 두부 3모, 생선 2토막에서 3토막, 닭 가슴살 2개, 채소, 시금치 1단, 콩나물 1봉지, 무 1개, 양파 3개에서 4개, 마늘 1통, 대파 2대, 배추 김치용, 곡물, 쌀 잡곡 섞은 것, 고구마 2개에서 3개, 기타, 우유 1팩, 미역, 김, 참기름 들기름, 된장 고추장. 이것만 있으면 일주일은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요리가 힘드실 때 반찬 가게에서 몇 가지만 사세요. 나물 2가지에서 3가지, 생선구이 1가지면 충분해요. 국은 집에서 간단하게 끓이세요. 밥은 집에서 지으세요. 밥솥 타이머를 이용해보세요. 겨울철 운동도 중요해요. 음식도 중요하지만 움직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걷기. 집 안에서라도 하루 30분씩 걸으세요. TV 보면서 제자리 걸음도 좋아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세요.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서 팔다리 쭉쭉 펴기. 목 천천히 돌리기. 어깨 으쓱으쓱하기.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근력 운동.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500ml 물병 들고 팔 들어 올리기. 주의. 갑자기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있으면 바로 멈추세요. 규칙적으로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 건강도 챙기세요. 겨울엔 우울해지기 쉬워요. 해도 짧고 춥고 밖에 나가기 싫고. 이렇게 해보세요. 햇빛 쬐기. 날씨 좋은 날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세요. 창가에 앉아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오전 시간이 가장 좋아요. 사람 만나기.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와 통화하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가보세요. 종교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동네 산책하며 이웃과 인사 나누세요. 취미생활. TV 프로그램 챙겨보기. 라디오 듣기. 신문 책 읽기. 손주들과 영상통화하기. 겨울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 음식 외에도 조심하실 것들이 있어요. 추위.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유지. 외출 시 옷 겹겹이 입기. 모자, 장갑, 목도리 꼭 착용. 새벽, 저녁 외출 자제. 목욕. 물 온도 40도 이하로. 너무 오래 하지 말기. 목욕 후 보습제 바르기. 혼자 목욕하실 때 문 잠그지 말기. 약. 혈압약, 당뇨약 거르지 말기. 약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받아오기. 여러 병원 약 먹으면 약사에게 확인. 건강기능식품도 의사와 상의. 자주 묻는 질문들.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 몇 가지만 더 답변해 드릴게요. Q.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셔야 하나요? A. 네, 좋습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돼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변비 예방에도 좋아요. 단,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Q. 한약을 먹어도 되나요? A. 한약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드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자가 판단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한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Q. 영양제를 먹어야 하나요? A.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는 게 가장 좋지만 부족한 영양소가 있다면 영양제를 드셔도 좋아요. 특히 비타민 D는 겨울철에 부족하기 쉬우니 의사와 상담해보세요. Q. 커피를 마셔도 되나요? A.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설탕과 프림을 많이 넣지 마세요. 블랙커피가 가장 좋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불면증이 있으시면 줄이시는 게 좋아요. Q. 국물 요리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A. 아니에요. 국물 요리는 겨울철에 좋아요. 다만 짜게 먹지 않고 국물을 다 마시지 않으면 됩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만 드세요.
Q. 과일은 언제 먹는 게 좋나요? A. 아침이나 오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 늦게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고 소화에도 부담이 돼요.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 인사. 정말 긴 영상이었는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으신데 분명히 건강하게 오래 사실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들 노트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매일 보면서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기억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바꾸는 게 중요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